자, 봅시다. 우리 모강 1회부터 가보도록 하자. 어디 봅시다. 자, 모강 1회 1번부터 보죠. 어디 보자. 제가 이거 이제 우리 다 모강으로 갈 거고, 그리고 모강은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대로 나오진 않는다. 알았죠? 요대로 나오면은 난 갑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주제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는 크게 항상 제가 문제풀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씀인데,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잘 나오면 좋고 못 나오면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이 점수 가지고 너희들의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주제에 나와 있는 거 본인이 맞췄던 틀렸던, 그죠? 또는 아리송한 거든 그 주제에 나온 거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피드백을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죠? 수업 중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 주제의 문제를 만들면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다. 그리고 그게 뭐 100% 나오진 않겠지만 나올 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은 그래도 이런 거 혼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 마음대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촉으로 찍는 것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아, 이때가 출제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제들을 잡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저번에 모강 문제, 그러니까 요 앞에 했던 여러분들아 단원별 예상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모강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하시면서 이제 무신정권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오면은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특히 이제 최씨 정권 중심으로 뭡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라 그랬고, 그다음에 몽골 침입을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이건 몽골 침입대라고 보지 말고 차수별로 한번 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여러분들아 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번 주에 경찰 한국사 시험에 1차 시험에 그대로 다시 등장이 됐지. 그래서 차수별로 무신정권 때 그죠? 순서를 물어보는 게 등장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 또 뭐가 있었노? 박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우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소비를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아 그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워낙에 자주 나왔으니까 만약에 다시 나오면은 그 윗부분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윗부분의 내용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절약에 대한 이야기, 절약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 쓸 때는 써야 된다. 네가 써야지 그 돈이 돌고 돌아가 다시 내한테 오니까 결국에는 다 잘 산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 문제도 만들어가 드렸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시 또 여러분들아 경찰한국사에 그대로 또 등장이 됐고, 그러니까 봐라 내가 찍었다나 맞췄다 이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그 주제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때가 쭉 출제된 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면 개재수고, 그지? 그대로 나오면 개재수고,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와도 사실 뭐 맞췄다 예상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이제 당장 내일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못할까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그 전날까지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죠? 라고 측정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점수에 연연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점수가 작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집어 던지고,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와 씨발 개사코, 그죠? 이러지 마시고, 그지?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당장 합격한 것처럼 혼자 방방 뛰고 다 됐어 국사는 끝 이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야. 알았죠? 그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 시험 치는 전날까지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피드백을 계속해봐라. 됐죠?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자. 1회 문제 1번 가보십시다. 선사시대 문제다. 그자?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아 선사시대 같으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 포함되는 거다.
알았나? 그지?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자꾸 머릿속으로 구석기만 생각하고 신석기나 청동기식이 나오면은 아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일도 안 하고 찍지 마라. 알았죠? 구석기 또는 신석기, 청동기라고 찍어 놓지 않으면 그냥 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야? 설명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1번에 공주 섭장리 유적입니다. 남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로 전형적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라고 돼 있죠. 우리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적지 가지고 문제가 나오죠. 다른 거는 문제 나와봤자 틀릴 게 없다 그랬다.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의 가장 기본 유적이 여러분들 발굴석, 그 다음에 뼈성상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기본 유적이야.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고 발굴이야 발굴. 그지? 한반도 최초로 발굴이 된 유적이 공주 석장리에서 웅기굴포리 유적이고 남한 최초로 발굴이 된 유적이 공주 석장리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인골이제. 그지? 이 인골이 발견된 유적은 덕천 승리산 동굴 한반도 최초. 그 다음 남한 최초로는 단양 상시리 바위건을 유적. 자, 이게 발굴석 뼈성상이야. 올 초에 쳤던 여러분들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아 여기서 나온 여러분들아 인골들의 이름을 쭉 다 써놨습니다. 그지? 그래서 역포인, 그 다음에 뭐 덕천인 이런 식으로 유적지마다 인골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 서로 바꾸어 넣어놓고 틀린 거 찾아라 라는 더러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지? 근데 그건 이제 경찰 문제의 특징이고요. 우리 일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 유적 정도만 챙겨놔 보자. 그래서 발굴석, 뼈성상, 따라서 공주석 장리, 남한 최초로 발굴이 된 유적이고요. 전형적 구석 유적이다 라고 돼 있지. 전형적 구석 유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여기에서는 지청별로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유물이 다 발견이 됐다는 말이야. 됐지? 그래서 너네 나라 한반도에 구석기 전 시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연천 전곡리호 역시 구석기 유적이다. 그자? 구석기 유적인데 연천 전곡리 그럼 전부 다 나온 전곡리 이렇게 하겠지? 전부 다 나온 전곡리야 라고 해가지고 너희 나라 여기에서 아슐리아령의 주먹도끼 동아시아식의 집게가 동시에 발견된 유적이다. 맞습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그럼 여러분들아 뭘 기억하면 됩니까? 그렇지. 모비우스 학설이 부정된 유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지. 이 모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석기 문화는요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유럽의 구석기 문화가 아슐리아령의 주먹도끼 문화고 아시아의 구석기 문화가 집게 문화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네 나라 전곡리에서 다 나온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이 틀린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천 전곡리야. 연천 전곡리 유적은 여러분들아 미군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유적이다. 경기도 한탄강 일대에 있습니다. 되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한능검 시험 문제에서는 연천 전곡리 유적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때 물어볼 때 뭐야 그 당시 신문 기사를 오렸다. 그래서 미군의 주한 미군이 어쩌고 저쩌고 경기도 한탄강에서 어쩌고 저쩌고 우연히 발견되어서 어쩌고 해놔놓고 여러분들아 위에서 설명하는 유적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가지고 전곡리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곡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웅기굴포리 유적입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매장풍습과 호신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둔다. 여러분들아 동침앙화신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지? 그지? 동침앙화신전장 그러거든. 또는 뭐 동침신전앙화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그냥 뭐야 머리 동쪽으로 두는 매장풍습입니다. 사후세계를 인식하는 거고 태양 숭배 사상을 보여주는 거다. 됐지? 그리고 호신부, 몸을 지키는 부적이라는 뜻이지. 그죠? 이거 다 신석기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웅기굴포리는 여러분들 구석기네. 그래 틀렸네가 아니고요. 웅기굴포리 유적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물 다 발견되는 유적입니다. 이게 웅기굴포리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됐지? 그 다음에 4번에 봉산지탐리 유적입니다. 전형적 신석 유적 지제. 그지? 여기서 뭐가 발견됐는데 탄화된 조가 발견이 됐죠. 되겠지? 그래서 신석기 시대 탄화된 조가 발견된 유적이 여러분들아 봉산지탐리 그 다음에 평양의 남경 유적이야.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으로서 신석기 시대 때 농경 목축의 시작을 보여주죠. 탄화미는 여러분들아 쌀이야. 쌀은 언제부터 재배되는데? 청동기입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 때 탄화미가 발견된 유적은 뭐가 있디? 여주 허남리, 부여 송국리다.
여주 허남리 유적하고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 탄화미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다음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자, 이건 고대 정치, 여러분들 왕들의 업적 문제입니다. 그지? 고대 정치 왕이 업적 가지고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냈다라고 나온다.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낸다. 무조건 뭐야? 나제 결혼동맹이다.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낸다. 나제 결혼동맹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지? 그래서 나제 동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되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433년에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되지. 그죠? 바로 뭡니까? 비리비리한 비유왕하고 눌리고 있는 눌지 마리간 사이에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맞선 거제. 그죠? 그리고 이 동맹이 493년에 강화되제. 나제 결혼 동맹이잖아. 동성왕하고 소지 마리간 동소지간이라 그랬지? 결혼했다. 그지? 그래서 동서지간이 된 거다. 동성왕하고 소지 마리간. 그리고 동맹 결렬은 언제니? 553년에 동맹이 결렬이 되제. 백제 성왕이고 신라는 진흥왕 때요. 그죠?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이 서로 손을 잡고 이름들아 고구려 양원왕을 공격을 하지. 이 양원왕을 공격해가지고 이름들 한강을 되찾아오잖아. 되찾아오는데 신라가 배신을 하죠. 그래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하류를 공격을 하면서 동맹이 결렬이 되고, 동맹 결렬되고 난 다음에 성왕이 진흥왕을 공격하러 가다가 본인이 전사제. 554년에 관산성 전투고, 이 관산성 전투 후에 진흥왕이 한강 하류까지 낼 거야 라고 해서 박은 비석이 북한산비 555년이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는 여러분들아 동성왕하고 소지 마리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1번에 족제적 성격이 강한 육부를 개편하여 경주를 지역적으로 구분해 방리를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 그지? 으로 여러분들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족제 성격이 강한 육부를 개편하여서 방리를 설정하더라. 방리 설정 들어가죠. 자비 마리간이 되겠다. 됐지? 그지? 그래서 육부가 족제 성격이 강한 육부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아 소지 마리간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지이기도 하고 자비이기도 하고 사실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리를 구역을 설정하더라 라는 걸 보고 이건 자비 마리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양이와 고안물을 일본으로 보내어서 문화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요거는 백제 문화 전파제 무령왕 때입니다.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백제 문화 전파는 어떻게 왕하고도 좀 같이 좀 연결해 놔라 그랬지? 근아왕, 그 다음에 무단고, 그리고 성놀이, 그 다음에 무관, 요렇게 기억을 하자 그랬죠. 그지? 그래서 건초왕 때는 아식기와 왕인, 무령왕 때 단양이 고안무, 성왕 때는 노리사치계, 무왕 때는 관럭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백제 문화 전파는 왕하고도 연결해서 나오니까 왕하고 붙여 좀 기억을 하자. 그럼 이건 일단 무령왕 이야기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3번에 탐나를 복속시키고 수도의 나성을 축조, 방어시설을 강화시켰습니다. 탐나 복속, 나성 축조, 동성왕 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달솔 노리사 치계를 일본으로 보내어 불교를 전해주었습니다. 성왕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이찬 군관이 반역자 김흠돌과 관계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돼 있지. 김흠돌의 난이죠. 신문왕입니다. 되겠지? 신문왕 때 나왔던 김흠돌의 난. 1번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신문왕 그러면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게 바로 신문왕 때 아니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강력한 왕권을 추구해 들어갔던, 그래서 신문왕 때 왕권이 이렇게 막강하게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디? 라고 하면은 만파식적이라는 거죠. 신문왕 때입니다. 그지? 이 만파식적은 아버지 문무왕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얻은 거지. 그래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다 라고 해서 역시 신문왕 때 만든 절이 뭐니? 감은사라 그랬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뭐 들어가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아 신라시대 전반적인 통치체제가 다 정비되어 간다 그랬지. 그래서 정치, 경제, 그죠? 그 다음에 군사, 교육, 전부 다 신문왕 때 정비가 되잖아. 그럼 정치적으로는 뭐가 있디? 정치적으로는 14부 완성시키제. 신라의 중앙관청 14개야. 그지? 14개인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관청이 뭐더노? 병부. 병부는 법통왕 때 만들어지제. 그죠? 라고 하나씩 추가가 되다가 신문왕 때 예작부가 만들어지면서 14개로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지방으로는 뭐가 있디? 지방은 여러분들아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완성을 시켰죠. 경제적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를 했지. 군사적으로는요 중앙에 구서당, 지방으로는 십정이 만들어지고 교육에 있어서는 국학이라는 게 설립이 되지. 이게 다 지금 신문왕 때 나오는 모습 아닌가, 그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1번이 답이 되겠고, 두 번째 처음으로 불교식 시호를 썼다. 이건 제가 오타입니다. 불교식 시호라는 건 없다. 불교식이 아니라 중국식이라는 것을 제가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식 시호를 사용하더라. 그건 누굽니까? 태종 무열왕 김춘추. 태종 무열왕 김춘추. 우리 보통 태종 무열왕 김춘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최초라는 걸 항상 두 개를 깔아라 그랬지. 무열왕은 바로 태종 즉 중국식 시호를 처음으로 썼고 김춘추라는 이름에서는 처음으로 진고리왕이 됐고 그래서 그냥 태종 무열왕 김춘추 해가지고 최초가 두 개 붙어 있는 걸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다. 됐죠? 그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 상원사종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그러면은 뭐가 있디? 백두산 정상에 문패를 달았다 그랬다. 그지? 백정상 문패야. 그죠? 바로 뭔데 이거? 백관잠을 제정했죠. 왕과 신하 사이 기본적인 도리를 적은 백관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 지급되었고 상원사종입니다. 가장 오래된 종. 그 다음에 국학에 문묘를 설치했고요. 폐강유역으로 진출했고. 됐지? 여기 성덕왕 되겠습니다. 됐지? 그지? 요 성덕왕 때 이야기야. 그 다음에 충담사를 시켜서 안민가를 제작했다. 이건 누구니? 경덕왕이 됩니다. 그죠? 경덕왕 때 이야기입니다. 충담사에 안민가 나오죠. 경덕왕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면 되노? 정치적으로는요. 국태중시 중국식 9년이라 그랬다. 그지? 국태중시 중국식 9년. 무슨 말이고? 국학의 이름을 태학으로 바꿨고요. 집사부 장관의 이름이 중시였는데 시중으로 바꿨고요. 전국 각지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국태중시 중국식 9년이제. 그죠? 요렇게 박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노급을 부활을 시켰지. 신문왕 때 폐지된 노급이 경덕왕 때 부활된 거야. 따라서 너네 나라 신라에 노급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된 건 다 중대다. 하대에 부활한 거 아닙니다. 노급이 폐지된 것도 중대고 노급이 부활한 것도 중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뭐가 있니? 여기 물어보고 있는 안민가 라는 게 만들어지제. 그지? 중담사를 시켜서 왕, 신하, 백성을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던 안민가를 썼죠. 그지? 그 다음에 이름들아 만불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중국 임금한테 바쳤지. 선물로 준 거야. 만불산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은 만들어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디?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요게 완성이 된 건 언제니? 완성은 해공왕 때 완성이 되는 거고, 그자. 요게 경덕왕 때 이야기야. 됐나? 자, 그리고 우리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최근의 문제 스타일은 뭡니까? 삼국시대는요, 삼국시대는 삼국 각국 군주들끼리의 업적을 한번 연결시켜 두는 거고, 남북국 시대는요,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연결시켜 놔야 된다. 알았죠? 최고 문제는 묶어서 잘 냅니다. 알았나? 그래서 통일신라 임금에서 그 신라 임금 또는 그 임금의 다른 업적을 물어보는데 다른 신라 임금의 업적이 아니라 발해하고 연결되어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발해하고 통일신라 임금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가져놔라. 됐죠? 그지?
다음은 중국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발해에 관한 서술이다.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박스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박스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 발해는 말갈이 세운 나라다라는 거지. 그지? 발해는 말갈이 세운 나라고, 라고 이 말갈은 예전부터 우리 당나라에 복속된 나라야. 복속된 민족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박스 내용은 중국 측 입장이야. 그지? 발해는 말갈의 국가고 중국의 지방 정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겠나? 그럼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요. 우리 기본적으로 발해사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지? 첫 번째는 뭔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업적. 요러면 끝이거든, 발해사는. 그죠? 그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사실은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일단 발해 자체는 여러분들아, 민족 자체가 유원적이야. 그죠? 고구려인도 있고, 말갈족도 있다. 그지? 전체 민족 구성원을 보면은 누가 훨씬 많니? 말갈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족 구성은 말갈족이 훨씬 많으나 지배층의 구성이죠. 지배층에 보면은 고구려인도 있고 말갈족도 있죠. 그치? 다 있는데 지배층의 구성은 고구려인이 훨씬 많죠. 됐나? 이제 이런 지배층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더노? 대일 외교문서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발해가 일본과 국교를 체결한 게 어느 왕이고? 무왕 때. 그 다음에 문왕 때. 일본의 외교문서 들어가지. 무왕 때 보낸 외교문서에 보면은 뭐디? 발해를 소개를 하지. 발해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한다더노? 부여의 옛 습속을 이었고 고구려 영토를 회복을 하고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은 무왕이다. 알았지? 그지? 라고 문왕 때 외교 문서는 여러분들아, 문왕이 일본에 배운 외교 문서를 문제를 내지 않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통 문제 잘 나옵니다. 알았지? 일본이 보낸 답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구생관계를 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외람되게 니캉 내캉 구생관계를 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이름 옆에다가 관직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 굉장히 좀 섭섭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요게 문왕 때 외교 문서인데, 그죠? 어쨌든 이런 무왕이든 문왕이든 외교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발해왕이라 그러지 않고 고려왕이라고 칭하고 있고 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 대일 외교 문서가 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발해 문화. 발해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 상경 용천부에 들어가 있어 보이는 온돌장치요. 고구려 거하고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문왕의 둘째 딸 정해 공주의 무덤이요.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앞에 있는 돌 사자상까지 전부 다 고구려식이지? 그지? 라고 발해 섭등이요. 그 다음에 발해 불상이요. 발해 대표적인 불상 뭐가 있디? 이불병좌상 이런 거 등등등.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뭐가 있다디? 이와 별개로 발해는 독자적인 국가이다 라는 것도 있다 그랬지? 발해는 여러분들아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다 라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노? 칭제근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발해 과거 시험에 빈공과 시험을 치더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얘하고는 다른 의미다 그랬지. 그죠? 이거는 뭐니? 여기에 이제 중국 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해는 말갈이 세운 나라야 라고 하는 반박이고요. 그렇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 중에 하나야 라는 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알았지? 엄밀하게 따지면 서로 다른 거라 그랬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 나왔던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온 거 아니고 그냥 다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공정 자체가 그냥 뭐야? 말갈이 세운 나라고 중국의 지방정권 이거 자체가 동북공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거 다 묶어서 같이 이야기됩니다. 보통 오답은 뭘 던져주는데, 오답은 전부 다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게 오답이 되겠지. 그죠? 그럼 발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당나라 영향 받은 것도 제법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디? 그렇지, 바로 상경성의 구조죠. 그지? 발해 수도 상경성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내성과 외성을 연결하는 길이 주작대로라 그러지. 그죠?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골목길이 나오죠. 이렇게 골목길이 나오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둑판식으로 안이 구성되어 있는 요게 당나라 수도 장안성이 딱 요렇거든. 그래서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작대로 또는 상경성의 구조 이렇게 말하면은 당나라 영향인 거죠. 그리고 발해 중앙 통치 조직인 삼성육부 당나라 삼성육부를 모방한 거죠. 되겠나?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는 이제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무덤이요. 벽돌 무덤이제.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오답으로 던져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박스는 지금 박스에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잖아. 말갈이 세운 나라고 그 다음에 염나라 당나라 지방정권이고 그럼 둘 다 반박하면 되겠지. 상경 용천부 궁궐터에서 온돌장치 고구려 거다. 그 다음에 성터 발의 성이요. 그지? 우리가 저번에도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고구려가 성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성을 굉장히 잘 만들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돌만 바짝 세워놓는 게 아니라 고구려 성은 여러분들아 약간 비스듬하게 세우죠.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뭘 쌓아두니? 흙이야. 토성하고 섞어둡니다. 그죠? 그래서 뒤쪽은 다 흙으로 쫙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공성기를 이용해서 성벽을 부수려고 해도 잘 안 부셔져요. 그지? 이렇게 만들어둔 게 고구려인데 발의 성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다. 됐죠? 다음 3번에 정효공주묘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효공주의 무덤 벽돌 무덤이다 그랬지? 틀렸다. 일단 여기서 틀렸다.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근데 제가 뒤에 일부러 모주림 천장 구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죠?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은 누구니? 정혜공주다. 이 정혜공주의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을 가지고 있고 돌사자상이 보이고 이거 다 고구려식이야. 알았지? 근데 이제 동생은 벽돌이잖아. 벽돌은 중국식이다. 알았죠? 얘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됐지? 그러고 요게 천장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효공주 무덤의 천장 6차 교과 과정에 보면은 여러분들아 얘를 뭐라고 설명해 놨는데 고구려하고 중국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즉 모주림 천장이 있다 라고 써놨었거든. 그죠? 근데 역사학자들이 반박하면서 7차 교과정 들어가면서 국사책에서 그게 빠졌다. 알았죠? 그냥 벽돌 무덤으로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써놨거든.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올해 쳤던 문제, 경찰 문제에 뭐가 나왔니? 벽돌 무덤의 평행고인 구조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고 맞다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짜증나는 거야. 그죠? 그럼 맞아 맞고 아니면 아닌데. 그죠? 그러고 학설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그건 내고 맞다라고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평행고인 구조. 그럼 이 고구려 영향이니? 글쎄요다. 알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주림 구조라고도 안 해 이제. 왜? 모주림 구조는 뭐라 그랬어? 모주림 구조는 여러분들 평행고인 구조하고 삼각고임 구조하고를 합친 거예요. 이게 모주림 양식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평행고인 구조만 따온 거야. 그러니까 삼각고인 구조는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걸 모주림이라고도 하기 애매하고 고구려 영향 받았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안 받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구려하고 다른 하나 걸어놔야 되겠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알고는 계십시다. 알았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있잖아. 벽돌 무덤의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색안경을 끼자. 모주림 구조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걸면 걸립니다. 100%. 모주림, 완벽한 모주림은 아니야. 모주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 하세요, 이제. 알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중국의 영향이야. 그리고 고구려 영향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애국적 관점에서 맞다라고 하면 되겠다. 알았죠? 그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문제에서도 이렇게만 써놨지 고구려 영향을 받았니? 안 받았니는 안 써놨거든. 알았지? 이렇게는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고려국왕을 자처하다라 담았습니다. 다음 민족문서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제가 간단하게 던져놨는데 여자 노비도 교사 대상이제. 중앙에서 파견한 촌주가 3년마다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한 그러면 지방관이라는 뜻이다. 그지?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지? 얘가 틀렸습니다. 3년마다 작성한 건 맞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다. 그자? 민정문서 한번 챙겨보십시다. 근데 민정문서는 워낙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번 정리는 해놔봐라. 말했다. 주제를 가지고 던져놨으면 한번 정리는 하세요. 알았죠? 너그 마음대로 앉아가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너끼리 판단하지 말고, 알았죠? 그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다들 알고는 있는 내용일 거니까 읽어는 봐.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만 않도록. 됐다. 다음.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법성은 원통하여 두 모습이 없다. 모든 불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유하다. 하나 안에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어쩌고 저쩌고. 화음일성 법계도입니다. 누굽니까? 의상 되겠습니다. 의상스님 이제. 자, 일본에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해동 화엄종을 창시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고요. 아미다신앙과 더불어서 관음신앙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의상은 관음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제. 관음신앙은 현세구복이다. 그죠? 그래서 관음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 의상이고요. 아미타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 그러면은 원효입니다. 아미타신앙은 여러분들아 내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개창 전제왕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화엄종을 개창하여 전제왕권을 뒷받침한 거는 의상이 맞아. 해동 화엄종이고 왕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거죠. 그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동 화엄종의 중심 사찰은 어디입니까? 부석사다. 부석사. 알았죠? 선묘낭자의 설화가 얽혀있는 부석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는 누구니? 진표입니다. 알았죠? 진표 스님의 법상종입니다. 진표의 법상종이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성장하지. 그럼 진표의 법상종은 뭐야? 미륵신앙이다. 진표 법상종은 미륵신앙이죠. 미륵신앙은 뭐야? 미래불이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거다.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지금 막 통일이 됐잖아. 지금 막 통일이 돼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거는 뭐야? 통일한 놈이 아니고 통일당한 놈들이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고구려 백제 유민들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던 게 법상종이야. 그러니까 법상종 주로 지방에서 유행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중앙에서는 뭐가 유행하니? 화엄종. 지방에서는 법상종. 그래서 너그 나라 불교의 지역적 분화가 초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표요 법상종이 됩니다. 진표의 법상종. 원효는 뭐디? 법성종이다. 원효는 법성종입니다. 오교들이다 전부 다.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그렇지? 그 다음에 계율종 이거 다 오교야. 교종의 5개 대표적인 종파인데 원효는 법성종, 진표는 법상종. 다릅니다. 1심을 바탕으로 대립조화, 1심, 화쟁, 원융회통 등을 통해서 종파 간의 이런 다 통합을 강조했던 거는 원효 스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보살 실천행을 강조했고 국왕의 지원으로 화엄사상을 정비해 들어갔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균여입니다. 그지? 고려 균여 스님 이야기입니다. 이 고려 시대 균여 스님 그러면 임금은 광종 때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광종 임금 때 만든 대표적인 사찰이 귀법사라 그러제. 이 귀법사의 주지였던 분이 바로 균여입니다. 그지? 이 균여 스님은 북악의 법손이라고 불리우지요. 되겠죠? 원통대사 균여라고 그럽니다. 됐죠? 원통대사 균여입니다. 그래서 북악의 법손. 자, 이거는 뭘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종 때 종파 통합을 시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바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그지? 그래서 교종은 화엄종 중심으로 선종은 법안종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딱 묶어놓고 요 두 개를 뭘로 묶으려고 했니? 천태종으로 묶으려고 했던 이게 광종의 큰 그림이잖아. 그래서 왕권 강화에도 필요하고 이름들아 고려궁국의 사상적 기반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겠나? 그래서 두 개를 다 묶으려고 했었어요. 여기 이제 광종 때 종파 통합이 시도인데 이 큰 그림의 chen 책임자가 바로 균여야. 그래서 균여가 이름들아 바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화엄종 자체가 두 개로 갈라져가 있다 그랬지. 화엄종 자체가 어떻게 북악파랑 남악파랑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 그래서 당시 북악의 법손인 여러분들아 균여 스님이 북악파를 중심으로 남악파를 묶었죠. 그지? 그러고 이런 화엄종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좋아하는 법상종도 묶죠. 되겠죠? 그지? 이렇게 통합하는 것을 뭐라 그래? 성상융회입니다. 이 균여의 성상융회 사상이제. 그죠? 의천은 뭐가 있디? 의천은 성상겸악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성상겸악 그럼 의천이고요. 성상융회 그럼 균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의천은 균여를 비판합니다. 이런 식의 통합은 잘못된 통합이다라고 비판했지. 그래서 의천 스님이 교장을 간행을 하지. 속장경 교장을 간행하기 위해서 모았던 불서 목록이 뭐니?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게 있지.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장을 간행했잖아.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은 교종계열의 불경을 다 모은 거야. 알았지? 교종계열의 불경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교종의 스님이 균여 스님의 글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고려시대 교종 관련 스님들의 불서를 다 모았다. 알았죠? 그리고 송나라, 요나라, 일본 싹 다 모아놓은 게 신편 제종 교장 총록. 됐니? 어쨌든 신편 제종 교장 총록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뭐야? 가장 쉬운 장난은 뭐니? 금나라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송, 요, 일본이제. 금나라 경전 없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금나라는 건국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 대신 금나라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든지 아주 여러분들아 조금 안으로 확 들어가서 어렵게 낸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균여의 글까지 다 모아놨다 라고 해서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균여결 없습니다. 됐죠? 그치? 자, 여기 어쨌든 성상융회, 성상겸학. 너 그 원효 스님을 이야기하는 의천 스님의 글이 있거든. 그죠? 우리 해동보살님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니? 성과 상을 융회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지? 라고 백가이쟁의 실마리를 회합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글이 나올 수가 있다. 사료가. 알았죠? 이거 의천의 글입니다. 의천 스님이 쓴 글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해동보살님은 원효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의천 스님이 쓴 글에 원효 스님을 설명하는 사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과 상을 융회하고 라는 거 보고 또 이거 성상융회 균여로 가지 말자는 말이다. 알았죠? 성상융회든 성상겸학이든 결국에 다 종파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거든. 어떤 식으로냐라는 뜻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성가상을 융회하시고 백가이쟁의 실마리를 옆하고 이게 이제 화쟁이거든. 되겠죠? 그래서 혹여나 이 사료가 나오면 이건 원효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챙겨놔 보자 라고 이 사료를 던지고 이 글을 쓴 사람 그러면은 의천이 되는 거고 밑줄 친 해동보살님은 이라면은 원효가 되는 거다. 됐죠? 자, 어쨌든 성상융회를 바탕으로 종파통합을 시도해 들어갔고요. 불경을 향가식으로 정리했던 책 뭐가 있니? 보현 시번가를 쓰셨죠. 되겠나요? 그러면서 보살 실천행을 강조했던 이분이 누구다? 원통대사 균여입니다. 됐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염나 4번은 균여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태종무열왕입니다. 그죠? 태종무열왕 통일신라제. 그죠? 당의 복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뒤부터 관직제도가 점차 중국식을 따르게 되었고 태조가 건국을 할 때 초창기에 일이 많았으므로 신라글을 그대로 따라 썼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왕건이겠지. 그잖아. 그런데 이 왕이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니 좀비상하 등급이 밝혀졌다. 그러면 고려시대 관복의 제정은 누구야? 광종이죠.
사색 공복이다. 자단 비록의 사색 공복입니다. 자단 비록의 사색 공복이 제정된 거 광종 때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어디 보자. 그러면 1번에 건원중보를 제작하여 화폐를 유통시키려 했습니다. 건원중보 누구고? 성종이제. 그지? 고려 최초 철전 건원중보를 만들었잖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성종 때 건원중보. 그리고 여러분들아 요 사이에 누구 좀 기억할까? 목종의 교서 좀 챙겨놔라 그랬다. 알았지? 목종의 교서. 우리 상왕께서 문득 갑자기 화폐라는 걸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로움보다 그지? 괴로움이 더 많다라고 불평이 많으니 내 이제 새로이 교서를 제정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디? 기왕에 만들어준 화폐 관영상점에서는 사용해라. 그지? 관영상점은 고려시대 때 보이는 거잖아. 서적점, 주점, 다점과 같은 이 관영상점에서는 화폐의 사용을 해라. 됐나? 그지?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일반 백성들끼리 하는 거래에서는 기존에 하는 것처럼 추포 사용을 허락한다. 물물교환해라. 라는 거다. 요 사료가 나오면은 목종이라는 거요. 목종의 교서에 나와 있는 글이다. 됐죠? 그지? 관영상점 어디 있디?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 있지. 시전은 어디 있디? 고려시대 시전은 어디 있니? 개경, 서경에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개경과 서경에는 시전도 있고 관영상점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게 목종의 교서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대부분의 앞에는 언제 나오더노? 숙종 때 나왔지? 고려 대부분의 앞에는 숙종 때 나온다. 그죠? 숙종 때 의천의 제안으로 주전 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서 너그 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고액권 화폐 활구, 은병이라고도 그러지. 활구를 비롯해 가지고 해동 통보 중보, 삼한 통보 중보, 동국 통보와 같은 고려 대부분 앞에는 숙종 때. 그 다음에 공양왕 때 뭐가 나오디? 저화. 저화는 원나라의 화폐제, 원나라의 화폐였던 보초요, 지원보초, 뭐 이런 보초들이 있습니다. 이 보초라는 화폐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지.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화폐, 사용은 잘 안 돼. 됐나? 그지? 다음. 광덕, 준풍 답이다. 광종 때 사용했던 연호, 광덕과 준풍이 이제 칭제 근원한다 그랬잖아. 그죠? 칭제 근원하거든. 그래서 광종은 본인이 살고 있는 개경을 뭐라고 불렀니? 황도, 서경을 뭐라 불렀니? 서도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렇게 칭제라 했고 그 다음에 근원, 여러분들 독작 연호를 써제 광덕, 준풍. 자, 그런데 광종 때 광덕과 준풍이라는 독작 연호를 쓴다. 근데 960년에 광종이 송나라랑 수교를 하재. 송나라랑 수교하면서는 송나라 연호를 받았습니다. 알았죠? 건덕이라고 하는 송나라 연호를 받았습니다. 즉 광종의 문제인데 송나라와 수교한 이후에도 여전히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야. 독자 연호를 쓰다가 송나라랑 수교하면서는 송나라 연호, 건덕이라는 연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전시과 제도를 실시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시과 제도의 시작은 뭐니? 그죠? 시정 전시과제. 그죠? 시정 전시과 언제 나오더노? 경종 때 나옵니다. 됐습니다. 왕 말년에 발생한 만부교 사건. 만부교 사건 언제 나오더노? 태조 때. 태조 때 북진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잖아. 거란이 여러분들아 선물로 보낸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국자감의 학부별 입학 자격, 교육 과정, 수업 연한 및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한 학칙을 제정했다. 학칙을 만들었지.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사부에 지급할 공회전의 규모 등등을 염두라 배정, 그지? 여러 가지 것들의 시행 규칙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청에서 여러 가지의 법들을 제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뭐고? 식목도감입니다. 이거 식목도감이지? 그지? 고려시대 식목도감은 뭐디? 관제와 격식을 제정한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고려시대 통치조직의 특징이 뭐 있디? 당나라를 모방한 조직인 이성육부가 있었지. 그죠? 중서, 문하성하고 상서성. 상서성 밑에 육부.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를 모방한 조직이 있지. 송나라를 모방한 조직으로는 뭐가 있디? 중추원, 그 다음에 어사대, 그리고 삼사, 그 다음에 고려 독자적인 조직이 있지. 고려 독자적인 조직으로 뭐가 있디?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랑, 요게 고려의 기본 조직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고 이제 기타 조직 해가지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별건 없잖아. 그러고 이제 하는 일들을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의 고급 관원을 제신이라 그러죠. 삼품이와 하급 관원을 낭사라고 부르죠. 삼품의 육품 사이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중추원에도 역시 이품 이상의 고급 관리를 추밀이라고 그러고, 삼품 이하의 관리를 뭐라 부르디? 승선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여기서 하는 일을 쭉 들어가면 되잖아. 별거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아, 고려 독자적인 조직인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제추로 이루어져가 있잖아. 그러니까 고려 최고 귀족들로 구성이 된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뭐라디? 처음에는 주로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으나 점차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구로 바뀌지. 관청 이름도 뭘로 바뀌디? 도평의사사로 바뀌지. 도당이라고 불리우잖아. 어느 왕 때 바뀌더노? 충렬왕 때 바뀌었다. 그자? 이렇게 되면서 최고기구가 되었고, 식목도감에 사는 일은 관제와 격식을 만드는 곳, 입법기구라 그랬지. 그래서 고려시대 모든 일의 결정, 고려시대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다 나오지. 그죠? 그럼 이 조직은 고려 최고 귀족들로 돼 있지. 그러니까 고려 정치는 누구 중심의 정치가 된다? 귀족 중심의 정치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조직이야.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요? 낭사요, 그 다음에 어사대요. 얘네들이 요렇게 조인이 되지. 그지? 얘네들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온 조직이 뭐니? 대간이요. 그죠? 대간은 왜 대간이라 그래? 하나는 대관이고 하나는 간관이죠. 고려시대 누가 대관이니? 어사대지. 누가 간관이니? 중서문하성의 낭사죠. 되겠죠? 얘들을 대간이라 그래. 근데 똑같은 대간이 조선에도 있죠. 조선시대 누가 대관이니? 사헌부요. 사헌부. 누가 간관이니? 사간원이요. 되겠죠? 그지? 그래서 똑같이 대간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 문제 보면 어떻게 사헌부 사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전의 글이 있습니다. 정도전 삼봉집에 나와 있는 글에 보면은 여러분들아 대관, 그러니까 간관과 대간을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그래 놓고 이름다 쭉 써놔 놓고 결론은 뭐니?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무언가를 잘못하면은 누가? 간관이 임금에게 직언을 하고, 신하가 잘못하면 누가? 대관이 여러분들아 탄핵을 한다. 라고 이런 사료가 있다. 보통 그 사료를 던져놔 놓고 대관, 간관에 가로 쳐놔 놓고 사헌부, 사관을 물어보면서 고려시대 관청을 같이 연결시켜서 묻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관청이다로 보면 돼. 알았죠? 얘들이 대간이야. 그러면 대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더노? 서경, 간쟁, 공박이지. 한마디로 견제야. 왕권 견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자리야.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경, 여러분들 고려시대 서경 대상은 누구니? 전부 다 모든 관리명 할 때 서경 다 받아야 돼. 조선시대 서경 대상은 누구니? 오품이야. 오품이야만 서경을 받아. 조선은 여러분들아 5품 이상, 그러니까 4품 이상이지. 4품 이상은 서경 안 받습니다. 고려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럼 조선시대 4품 이상에 해당하는 문신과 무신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단어가 뭐 있디? 문신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부, 무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장군이라 부릅니다. 통훈대부, 절충장군 이런 거, 그지? 무슨 대부, 무슨 장군 들어가면 다 4품 이상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는 얘네들 이런 이름의 자리를 임명할 때는 서경 안 받습니다. 라는 것까지 됐죠? 그지? 조선과 같이 붙여서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은 뭐 답은 어렵지 않게 찾는 거다, 그자?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왕의 교지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문안기구는 누구니? 그건 한림원입니다. 그렇지? 기타 조직이죠. 그러니까 보통 고려나 조선이나 정치 조직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대부분 다 기본 조직 가지고 내거든. 알았지? 근데 이제 조금 오답은율을 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선지 중에 한 개 내지 2개를 기타 조직에 집어넣는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외에 나머지 조직들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챙겨놔야 됩니다. 알았지? 안 챙겨놓으면 여러분들아 요것만 가지고 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한두 개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1거는 놔두셔야 됩니다. 다음. 자, 그럼 이 조직은 뭐니? 매항 활동을 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호장의 주도로 여러분들아 개심사에 5층 탑 만드는데 여러분들 동원되더라. 뭐고? 향도입니다. 향도라는 조직이제 되겠죠? 그지? 바로 불교 행사, 그러니까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협동 공동체 조직이야. 알았니? 근데 처음에는 그냥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협동 공동체 조직 해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요. 주로 불교와 관련된 일에 이러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뭘로 바뀐다더노? 그 향도 조직원끼리 노동력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불교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은, 그지? 협동할 때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불교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점점 자기들끼리 일을 도와주는 조직으로 변모를 하는 게 향도야. 이 향도가 조중기 때 어디로 다 흡수 통합이 되니? 향약으로 다 흡수 통합되어 버린다. 알았죠? 근데 향도, 개, 두레 이런 조직들 있잖아. 이것들이 다 향약으로 통합이 되는데 향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향약으로 들어가지 않은 기능이 뭐가 있다더노? 상두꾼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일 도와주는 기능은 향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알았죠? 그러니까 상두 기능은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문제 조선 후기 여러분들아 뭐 상두꾼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놔놓고 이러한 협동 공동체 조직의 기원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하면은 뭐 찾아야 돼? 향도야. 그게 곧 향도 문제가 되는 거다. 알았죠? 그지? 자, 어쨌든 향도 조직입니다. 기억 불교 신앙에서 점차 맞아요. 조선에 가면서는 단순한 상두꾼으로 맞아요. 지방 향리들이 이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맞아요. 위에 박스에 써놨잖아요. 호장이 주도해가지고 써놨지. 얘가 향리제, 호장, 부호장, 향리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잖아. 이 향도라는 조직은 처음에는 국가가 운영을 한다 그랬다. 그러다가 점차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해안지방의 조직이었다. 틀렸죠? 그렇지? 향도는 매향하는 물이제. 매향이 뭐니? 향나무를 모래사장에 묻어두는 미륵신앙 행사제.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래사장에 꼽히지 맙시다 그랬지? 그렇지? 모래사장에 꼽혀있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결국에 강가, 바닷가,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야. 모래사장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 그렇지? 모래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조직이야. 알았죠? 그래서 주로 해안가에서 조직되는 거 틀렸어요. 되겠나? 전국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답이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사천대. 전문적 프로 담당하는 곳 맞죠? 이 사천대가 원간스키 때 이름이 뭘로 바뀌디? 서운관으로 바뀝니다. 서운관으로 바뀌지. 이 서운관이 조선 세조 때 뭘로 바뀌디? 관상감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천대, 서운관, 관상감
이 각각 어느 시기에 나오는 명칭인가를 챙겨 어느 시점에 대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아 관청 이름을 여러분들 바꿔 넣어서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향약 집성방이 가능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죠. 되겠지? 삼국사기다. 그지? 삼국사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향약 집성방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야. 언제 나오디? 1236년 그죠? 향약 집성방 뭐하노 세종 내 집 뭐하지? 미안해 아니고 미안해. 왜냐면 저는 요 10번 문제 정답률이 100%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탁 봤는데 85%라서 도대체 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죠? 향약 집성방은 세종 때 그지? 세종 때 만들어진 너그나라, 조선시대 너그나라가 만든 최초 여러분들아 의학서적, 자주적 의학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향약 집성방. 너그나라에서 나는 약초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들을 적어놓은 자주적 의학서적 세종 때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인종 때 나왔던 삼국사기고요. 자, 청주 흥덕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물인 직지심경이 가능되었습니다. 맞죠?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1377년입니다. 우왕 때 1377년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죠. 자, 이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프랑스요. 프랑스가 이거 언제 가져가더노? 1886년. 그지? 너그나라가 프랑스랑 수교한 이후에 프랑스가 이름따라 가져갔던 거고요. 참고로 조선왕조 의궤도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2011년에 영구 임대형식으로 우리한테 돌려준 거지. 그럼 의궤는 프랑스가 언제 가져간다더노? 그거는 1866년이라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지? 병인 양요 때라 그랬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구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화통도감 역시 언제고? 1377년입니다. 화통도감 역시 1377년 우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